여기는 간사이 국제공항. 얘네가 좀 잘 돼 있는 게 대중교통이 시내 쪽으로 나가기 좋게 잘 되어 있어. 타러 가는 데가 입구는 똑같거든? 라피트라는 빨리 가는 기차를 탈 수 있는 게 있고, 급속 열차인데 급행? 기차 열차가 같은 공간이야. 두 개를 같은 공간에서 탈 수 있는데 분류되어 있는 거야. 같은 공간인데 생긴 게 다르지. 기차는 좌석 지정이 되는 거고, 열차 같은 경우는 좌석 지정이 안 되고 지하철 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잘 보고 타면 된다. 좋은 게 전철이 가격은 더 싸. 근데 급행으로 10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굳이 비싼 걸 탈 필요가 없다는 거지. 급행 열차 타면은 시내 쪽에 가는데 한 50분? 전철로도 많이 타는데 이제 급행으로 들어가서 가격은 좀 저렴하게 가는 거지. 1시간 거리인데 10,000원이 안 되는 돈이니까 싸다고 보면 되지. 시간 절약하기도 좋고, 여기는 일본스러워서 사진 찍었는데 오사카 전체가 다 이런 느낌이야. 번화가 거리가 안쪽으로 상점들 많고, 음식 먹기 좋은 데 많고, 술집 많고, 이자카야 많고. 보통은 자판기에서 느낌 있게 사진을 찍는데 혼자 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은 자판기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기자기해서 많이 찍는 것 같아. 가자마자 짐을 호텔에 맡겨놓고 밥을 먹으러 갔지. 점심시간이니까 배고파서. 여기는 참치 전문점이거든? 가격이 좋고, 여기가 엄청 알아본 건 아니고 사람들 블로그 사이에서 엄청 유명한 옆집이야. 근데 평점은 여기가 더 높아. 그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 곳보다는 현지인만 있는 이곳이 음식 자체의 퀄리티는 좀 더 좋다. 그래서 일단 스시를 먹으려고 갔지. 스시를 먹는데 일본은 조금 알아놓으면 좋은 게 메뉴판을 먼저 주진 않거든? 우리나라는 먼저 음식을 시키려고 하잖아. 그치. 메뉴판 먼저 주세요 하는데 얘네는 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마시는 게 예의야. 마실 거 먼저 시키는 게 당연한 거야. 음식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처럼 막 무조건 서비스로 물 주고 뭐하고 이런 게 생활에 있는 게 아니니까 꼭 술이 아니어도 음료를 먼저 시키고 나야지 메뉴판을 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오자마자 그래 남아비로 생맥주 먹어야지 하고 이제 맥주를 시킨 거지. 요새는 일본도 외국인들이 오면 QR코드를 주문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코드로 들어가면 요새는 번역도 잘 되고 하니까 시키는 게 쉽고, 사진 보면은 거저 시킨다고 할 수 있지. 너무 비싼 걸로 안 시키고 기본 느낌으로 시켰는데 회가 통통해. 밥도 적당하게 있고 회 자체가 크고 신선하고, 가격도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돈으로 20,000원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 그리고 기본찬이 나와. 우리나라는 자릿세가 없는데 얘네는 음식점이나 술을 파는 곳들은 약간 자릿세 같은 게 있어. 기본 반찬은 우리는 공짜지만 얘네는 기본 반찬을 돈을 받는 거야. 200엔 뭐 300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리를 앉았을 땐 자릿세 명목으로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음식값만 보고 한국 사람들이 계산할 때 하는 말이 금액이 잘못됐다. 자릿세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돈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시킨 것만 따지는데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닌데 추가됐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돈 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기본 반찬을 주는 거지만 여기는 기본 반찬이 테이블 가격인 거네. 그치. 이거 다 시켜서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맥주랑 이거랑 이렇게 시켜서 어쨌든 30,000원이 넘지 않게 나왔다. 가게 이름 마구로 땡땡.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여기에 50엔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런 건 없었다. 50엔 없었다. 근데 맛은 있다. 때마침 바로 옆에 내가 저장해놓은 오코노미야끼 집이 있어. 그래서 또 맥주를 시켜. 바로 갔어? 바로 갔어. 일단 눈치 있게 먼저 음료를 시켜.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먹었어. 고명 했는데 보통 풀 메뉴가 들어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다 2명이 오는데 나는 혼자니까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풀 메뉴로 오코노미야끼를 시키되 들어가는 재료를 2-3명이 오면은 올로 해서 오징어, 문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다 들어간 거 세트를 시키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좋아하는 거 새우랑 문어 뭐 이런 거만 넣어서 간단하게 시켰어. 앞에서 이렇게 믹스를 해줘. 얘네가 이제 반죽을 해주는 거지. 해서 이제 여기에 올려줘. 전이야 전. 일본의 전. 베이컨이랑 토핑 선택한 걸 올릴 수가 있거든. 베이컨은 따로 주더라고. 얘를 이제 올려. 여담이긴 한데 이거를 해준 알바가 예뻤어. 남자 손 아니었어? 여자였어. 얼굴이 누가 봐도 아이돌스럽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기분 좋은 느낌 있지. 이 가게 이름은 꼭 말해줘야겠다. 이름은 유명한데 생각나면 얘기해줄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딴 데도 가서 일을 해야 돼. 한 자리에만 일할 수는 없으니까 딴 데서도 굽고 여기서도 굽고 시간 적당히 되면 오버쿠킹 되지 않게 와서 계속 구워줘. 나는 계속 맥주를 먹어. 계산대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또 올려놓고 사라져. 스톱이 길긴 한데 청결해. 때가 있어. 소스를 발라줘. 오코노미야끼 집이 진짜 많은데 이 집을 간 이유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게 가스오부시랑 이거 뿌려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다 해달라고 했지. 뭐든 닫아 있었으니까. 이게 킥이야. 아직까지 뭔지 몰라. 나도 요청한 그림은 아가들 장난처럼 보이는데 그림이 뭔가 틀이 나오고 이때까지도 나는 코끼리인 줄 알았어.
근데 짱구 이 직원이 미대 나온 사람만 일하는. 학력은 물어보지. 미술 고등학교일 수도 있지. 충졸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 이왕이면 똑같이 먹는다면 똑같은 돈을 내면 그림 그려주는 게 SNS 올리긴 좋으니까 가는 거고, 생각보다 통통했고 이 위에 올려놔도 꽉 타지 않아서 철판 위에서 잘라서 먹기 되게 편했던 것 같아. 난 이미 초밥을 먹고 왔는데 방금 맥주 꽤 먹었는데 맛있어. 그러니까 계속 먹었어. 안 남겼어. 안 남겼지 당연히. 봐봐, 안 남겼어. 내가 안 남겼다는 건 맛이 있다는 거지. 배가 부른데도. 초밥을 먹어서, 초밥도 한 2, 30개 먹을 수 있는데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식용으로 썰어서 먹을 수 있게끔 깔끔하게 준비도 해줘. 오카로라고 써있는 가게 이름이고, 너무 좋았던 건 거의 문 닫을 시간인데 금방 먹고 나가겠다니까 바로 오케이, 좀 오버 되더라도 날 받아줬어. 얘네들도 중간에 쉬잖아. 그래서 빨리 먹고 그쪽에서도 빨리 쉴 수 있게 인사하고 얼른 나왔지. 일본이랑 우리나라 가차샵이 유행이잖아. 가차샵이 뭐야? 가차샵이 뽑기 100원 200원 넣고 뽑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 착각하는 게 이게 100엔이 동전이니까 100원이라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야, 1000원이야 1000원. 뽑기 할 때 1000원 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뽑히면은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 우리나라보다는 따기 쉽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인형들도 퀄리티도 있고 질도 좋은데 못 뽑았다. 결론은 못 뽑았다. 동전이 떨어져서 나왔어. 이게 킨류 라멘이라고, 금룡 라멘을 킨류 라멘이라고 읽는 것 같은데, 오사카 이제 도톤보리라는, 그냥 사람들 여기서만 다 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완전 중심지 거리에 있는 라면집이야. 제일 유명한 게 이찌란 라멘이 유명하고 킨류 라멘도 유명한데, 일화가 있는 게 이 건물이 뒤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용꼬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었어. 뒤로 나와 있었는데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뒤에가 나와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항의를 한 거야. 내 땅을 침범했다. 그래서 용꼬리를 잘랐어. 근데 이 주인이 쇼맨십이 좋았던 게 꼬리를 자르는 장면을 영상화를 해서 보도를 한 거야. 그러면서 더 유명해졌어. 실시간으로 그 꼬리 자르는 그거를 웃으면서 찍어가지고 올린 걸 나 우연히 봤었어. 얘네가 센스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불쌍하다고 여기다 용의 눈물도 달아줬어. 그래서 원래 눈물이 없었는데 눈물이 생긴 거야. 내가 단 거 아니고 원래 사진 그대로 찍은 거야. 그리고 도대체 꼬리는 어디 갔어 했더니 맞은편 가게에 카니집이라고 그 게 요리집이 있거든? 그 게 집게에 걸려있더라. 다른 가게 집게에다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되게 위트가 있고 재밌는 게, 약간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를 오히려 화제로 만들어서 홍보를 이용을 한다. 이 가게랑 아무 연관이 없는데? 아는 사이겠지? 아니면 뭐 같은 상인들끼리 옆집 재밌자고 집게로 자른 것처럼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거기도 개 모형이 있는데 거기에 용꼬리가 이렇게 달려있어. 알아봤더니 그런 일화가 있었더라고. 그리고 회전율이 빨라서 먹고 가기가 좋아. 일단 보류를 해놓고 나중에 먹으러 와야지 하고 소화시킬 겸 구경을 하는 거지.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고 느낀 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얘네들 뭐 팔면 소 달아놓고 빵 걸어놓고 음식들을 막 다 달아놔. 동상이 많은 것 같은데, 모형, 머리 이런 게 많고, 지진을 걱정해서 유서 쓰고 갈까 생각했는데 1도 없었다.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1도 신경 쓰지 않는 서양인은 진짜 많았고, 뭐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백인 이렇게 진짜 많고, 인도 사람도 좀 많았던 것 같고, 중국인들은 많은데 홍콩인들이 일본이 가까워서 많이 오는 걸로 아는데, 홍콩인들이 이번에 지진 사건 때문에 일본을 많이 취소한 걸로 알고 있어. 뭐 추우면은 여행자 보험 빵빵하게 들었으니까 괜찮아. 가족은 행복하겠지. 너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죽지 않을 거란 확신은 있기는 했고. 너는 지진이 나도 살았을 거야. 가게들 보면 우리나라 이자카야 같은 느낌의 선술집 같은 데들이 되게 많아. 여기 재래시장이 아니야? 재래시장이 아니야. 그냥 거리야. 여기가 찌란라면 본점인데 평상시에 무조건 웨이팅이 있어. 여기가 이제 메가 돈키호테라고 해서 돈키호테 중에 제일 큰 이 건물 하나가 돈키호테야. 2층이 약간 모객용 상품. 어이씨 저거 하나만 사볼까 하면서 쓱 들어오면 시원하고, 2층에는 뭐가 있지 해서 보면은 층마다 의약품 코너, 여성 화장품 코너, 위에 층에 올라가면 주류도 있고 막 많은데, 너무 덥고 힘들고 구경하려고 나왔으니까 쇼핑 나중에 해야지 하고 지나만 갔지. 물이 흐르긴 하는데 맑아 보이지만 맑지 않다. 이거 뭐야? 이거는 크루즈야. 이 도톤보리라는 강을 이렇게 크루즈를 하면은 일본어나 영어로 가이드같이 생긴 알바가 이렇게 설명을 해. 나 이제 기억났다. 유명한 일본 게임인데 이 도톤보리 배경이거든.
평상시에 거의 꽉 차는데 너무 더우니까 없었어, 손님들이. 당연히 나도 안 타고 글리코산 사람들이 다 여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 저거는 한국에도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 들어가면 사람들이 여기 앞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약간 국룰 같은 느낌이 있지. 이제 유니클로에 가서 모든 지점은 아니고 도톤보리에서 좀 지나서 신사이바시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만 유니클로가 2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지점이 이런 디즈니 계열 쪽이나 산리오라고 하나? 헬로키티, 코로미 막 이런 애들 그런 거 이제 캐릭터들 넣는 데가 아마 산리오인가 그럴 거야. 그런 것들을 커스텀하는데 이걸 내가 디자인 하나하나 골라서 내 티셔츠를 제작할 수가 있어. 긴가민가해서 봤던 거 같은 데에서 유니클로 갔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데를 찾은 거야. 신사이바시점이랑 우메다점만 되는 거더라고. 18,000원밖에 안 해? 1990엔인데 지금 환율로는 한 18,000원 정도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넣는 건데 폼이 여러 개가 있어. 키티도 보라색, 핑크색, 막 빨간색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위주로 해서 디자인해서 넣는 건데 핑크, 파랑 이런 계열로 넣었어. 정석적인 파랑에 빨간 리본 하나로 안 하고 보라, 핑크 자주 못 보는 키티 느낌으로 넣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이즈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아기같이 조그맣게 놓고 얘는 크게 놓고 옷 사이즈 고르고 이 디자인을 대신에 탭으로 넣어야 되는데 막상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 20분 넘으면 막 소리가 나. 알람이 나는 거에서 내가 진짜 누가 이렇게 매너없게 알람 소리 나 했더니 나였어. 계속 완성을 못했으니까 소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직원이 와서 이거 할 거냐?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막 서류를 써서 티셔츠를 저희 가서 계산하고 오라 그래. 계산을 해서 다시 갖다 주면 이따가 언제 시간을 찾으러 와라. 계산대에서 얘기를 해. 자체적으로 폼이 만들어진 거. 시간 없는 사람들은 안전빵을 보통 사기는 해. 시리즈들 이쁜 애들 많아. 여기 있는 거는 애기들 사이즈라서 애기들 거는 1,500엔인가? 성인용은 1,990엔인가 해서 좀 더 비쌌어. 여기는 러쉬 매장. 원래 러쉬가 영국 건데 일본이 러쉬가 좀 싼 편이거든. 그리고 환율이 떨어져 있을 때는 저렴해지기 때문에 갔는데 얘네들이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헬로키티나 쿠루미나 막 이런 애들이 이쁜 입욕제들도 많이 팔고 있었어. 아, 이거는 가라오케가 되게 많아. 노래방. 근데 노래방인데 가라오케라고 써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앞에가 잘렸는데 가라오케 룸이라고 해서 룸식으로 된 데를 이제 가라오케라고 하는 것 같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 도톤보리 하루 종일 봤어. 중간에 얼마나 걸었나 봤지. 10,000보 넘었지. 하루에 거의 20,000보씩 걸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술은 이렇게 보기만 하고 대충 얼만지를 알아야지 다른 데랑 비교해보기 좋으니까 중간에 배터리가 떨어졌어. 그래서 숙소에 왔어. 충전해야 되는데 일본은 전기세가 엄청 비싸. 그래서 가게에서 이제 전기를 꼽는 건 말이 안 돼. 돈을 내야 돼, 당연하게. 나 아기 때 처음 일본 갔을 때 초밥집에 가서 충전하려고 콘센트 꼽았더니 엄청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 화내는 걸 처음 봤어.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전기세가 워낙 비싸니까 우리나라에 아무데나 보이면 꽂는 무료 충전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 큰일 나지. 찜질방, 온천 이런 데 가도 우리는 콘센트 보이면 다 꽂아놓고 누워서 핸드폰 하잖아. 얘네는 그런 게 없어. 우린 그냥 콘센트 없다고 난리치잖아. 우린 난리치지. 당연히 공짜고. 일본에서 콘센트 꽂는 게 공짜인 데는 공항이랑 스타벅스만 있었던 것 같아. 많이 갔지만 없었고 내가 쓸 수 있는 방. 일본은 110V다. 속성 나쁘지 않아. 보조 배터리 중요하겠다. 보조 배터리도 떨어져서 방에 들어왔어. 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도를 계속 틀고 사진도 많이 찍으니까 배터리 소모가 엄청 커. 간 숙소는 호텔 트라드 리플레이라는 데인데 괜찮은 모텔 느낌이야. 위치는 좋고 도톤보리 가깝고 근처에 맛집도 많고 해서 잡았는데 금토 일정으로 가니까 금토일은 다 비싸잖아. 비싼데 잘 해가지고 아고다에서 금요일에 한 8,000원 정도에 들어갔어. 혼자 갔는데 투배 든 거지. 개이득이다. 이제 굴러다니면서 잘 수 있어서 좋았고 생각보다 깨끗했어가지고 여기를 금요일에 갔는데 8,000원에 간 거야. 위치에 비해서는 싼 편인데 평일은 훨씬 더 쌀 걸로 예상이 돼. 처음에 리셉션 들어갈 때 직원이 약간의 한국말, 영어, 그리고 친절한 인사. 그리고 금요일 치곤 가격이 선빵하지 않았나 이건데 토요일 날에는 너무 비싸서 여기서 못 먹었어. 토요일 날에는 27만원? 28만원인 거야. 하루 차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루만 묵고 딴 데를 알아봤고 숙소 안에 냉장고, 금고, 섬유 스프레이, 코트랑 컵이랑 다 있는데 잘 안 썼어. 별로 밖에서 거의 다 해결하고 오니까 거의 쓸 일은 별로 없었고 냉장고는 그렇게 시원하지 않았어. 침대는 굉장히 편했다. 그리고 더러운지부터 먼저 봤는데 머리카락도 없고 깨끗했다. 화장실은 살짝
물 비린내가 났는데 바디소프랑 컨디셔너랑 샴푸가 다 있어서 편했다. 그리고 샤워기 수압이 좋았다. 이제 도쿄호텔 쿠폰도 저장해놓고 얘네가 나쁜 놈인 게 10% 당연히 해주는 거야. 근데 10,000엔 이상을 사면 5%를 해줘. 10,000엔이면 10만 원이야. 이 새끼 10만 원치 사라는 거잖아. 근데 30만 원 이상을 사면 7%를 해줘. 나는 처음에 합해서 22%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5%, 5R, 7%야. 잠깐 누워있다 나왔고 이젠 해가 지면서 하늘이 보랏빛이 나. 잠깐 비가 내렸었나 봐. 그래서 하늘색도 예쁘고 길가가 약간 촉촉하니까 덜 덥고 분위기 있었다라고 해야 되나? 도시 하늘이 저런 빛깔인 건 진짜 낯설다. 그치. 저녁이 예쁜 데니까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진 않았고 그냥 걷다가 이제 찍는데 이거는 이거 이쁘다. 조카 선물 겸 한번 본 거였어. 인기 많은 캐릭터인가 보더라고. 사러 갔는데 조카가 대답을 안 해서 못 샀다. 가방들 보러 갔고 사고 싶은 건 많고 여기는 뭘 먹은 걸까? 고기 아니? 고기지. 야끼니쿠 집인데 야끼니쿠를 6, 8개를 저장해놨는데 거기가 아니라 그냥 길 가다 사람 많은 데 갔어. 난 배가 고팠거든. 하도 걸어다니고 아이 쇼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한 5,000번 걸은 것 같아. 길 건너면 명품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들어갔다가 가격 보고 나오고 들어갔다 가격 보고 나오고 가격 괜찮은데 하면 디자인 별로니까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얘네 기본차는 양배추 개인 화로를 줘. 너무 더워. 여기 이제 부채가 있어. 처음에는 불을 지피는 용인 줄 알았는데 더워서 놓은 거였어. 너무 더워서 계속 부채질했고 센스 있게 앞치마 갖다 줘서 했고 이거는 진토닉인 줄 알고 시켰는데 진 소다야. 진이 들어간 소다거든. 일단 내가 뭐라 해서 마실 거를 미리 시켜야 되잖아. 맛있을 줄 알고 시켰는데 맛이 없어. 진토닉이었으면 너무 맛있었을 것 같은데 맛은 없지만 그래 알코올에 물 타먹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먹었어. 술 먹고 메뉴를 시켰지. 나의 목적은 야끼니쿠는 우설이다. 소의 혀. 특이한 게 소의 혀에 파가 들어가 있어. 파향이 좀 들어가면 냄새도 더 잡아주고 느끼한 것도 덜하니까. 근데 이렇게 쥐꼬리만큼 나오는데 좀 비쌌던 것 같긴 해. 약간 신기하긴 해. 이 그림을 보고 아 여기 내가 같이 일하는 애가 말했던 데지 어쩐지 한국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구글 리뷰를 보니까 좀 프리미엄 와규를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프리미엄 와규를 괜찮아 보이는 거야. 하나를 시켰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딴 것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적당히 혼자 먹을 양으로 이제 시킨 거고 조금이지만 두께는 꽤 있고 마블링 상태가 괜찮았어.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 추천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소금을 먹어라 라고 해서 소금을 시켰고 소금이 근본인데 짜게 들어가진 않고 아주 기본 간 정도만 돼 있고 질은 좋아 보였어. 단점은 파가 있으니까 파를 떨어뜨릴까봐 요리조리 굽고 싶은데 굽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좀 덜 익히고 먹었어. 소니까 뭐 죽지 않겠지 하고. 개인 화로로 주고 불 화력도 되게 좋고 아주 잘 구워져. 소고기 빨리빨리 익고 생각보다 야채가 꽤 맛있었고 딱 맛있을 때 멈춰서 딴 거 먹으러 가야 돼. 야끼니쿠를 다른 곳에서도 먹었는데 거기랑 비교했을 때 엄청 맛있다는 아닌데 고기 질이나 이런 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전에 내가 한번 먹었던데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넘지는 못했던 것 같아. 내 입맛이 까다로워진 것도 있고. 이제 밤에 도톤보리 쪽 다시 넘어와서 어두울 때 글리코상이랑 사진 찍고 여기 앞에서 다들 예쁘게 잘 찍는데 남이 찍어줘야 예쁜데 죄다 커플들이고 외국인이고 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고 다 팔 들고 찍더라고. 나도 팔 들고 싶은데 팔 들면 사진을 못 찍잖아. 그래서 뭐 그냥 대충 찍었지. 인증샷만. 단점 혼자 다니면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밥 먹을 때도 편하고 다 좋은데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단점. 가게를 하나 더 가고 싶었는데 또 배터리가 없었어. 그래서 아 숙소를 가야겠구나 해서 편의점을 털었어. 일단 숙소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물 하나 샀고 일본 자주 가는 사람이 이거 커피 맛있다고 해서 급 알아봐서 산 거. 밀크 커피인데 우리나라 믹스 커피보단 조금 더 깔끔한 맛? 호불호 별로 없는 맛? 그리고 캔맥이긴 하지만 신상인 것 같아서 시켰는데 아사히 생맥주 느낌 나는 거. 그리고 산토리 하이볼 원래 유명하니까 맛있겠지 하고 했는데 이거 실패. 맛대가리 없어. 아까 그 진소다처럼 단맛이 없어. 그리고 이치고 미르크 진짜 맛있어. 강추. 말 그대로 딸기 우유인데 딸기 라떼에 과육이 되게 많이 들어간 느낌이라서 가격은 2,000원대인 것 같은데 카페에서 사 먹는 딸기 라떼
4,000~5,000원짜리보다 맛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메론빵. 편의점 메론빵만 먹어도 맛있어. 소보로에 메론맛 설탕 살짝 들어간 느낌이고 안에 메론 앙금이 있거나 이런 건 없고 메론 향 살짝 나는데 담백하니 맛있고 이거는 포테토 칩인데 김가루 맛 들어간 걸로 한번 사와봤어. 이 정도는 혼자 먹고 잘 자겠지 해서 먹고 하다가 기절하고 가방 사면은 관세 얼마 내는지 계산해보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눈은 떠지니까 아침 일찍 또 나왔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숙소 근처에 쿠로몬 시장이라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시장 느낌인데 해산물 고기 같은 게 좀 팔아. 싸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빠르게 스킵하고 나의 목적은 저장해놨던 데 중에 오면은 이것부터 가야지 했던 데가 있었어. 할머니가 이렇게 장어를 꺼줘. 그걸 앞에서 이제 보는데 느낌이 있고 오는 할머니가 절대 사기 안 칠 것 같고 음식에 장난 안 칠 것 같은 느낌이야. 장어를 정성스럽게 구워주는데 이 집이 7부터인가 오픈인데 부지런한 우리 한국인들은 8시 한 반도 안 돼서 다 왔던 것 같아. 미리 줄 서 있다기보다는 두세 팀이 기다리고 있어. 번호표가 있었는데 앞 사람들 때문에 미리 구워놓은 게 준비가 돼서 나는 한 개를 금방 받았다. 여기서는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고 근처에 인포센터가 있어서 거기 가서 먹거나 나는 퇴실이 10시야. 그래서 호텔에서 먹으려고 이거를 포장하려고 뛰어온 거지. 아침부터 런닝을 했어. 배고프게 하려고. 나름 일찍 잤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사러 온 거지. 숙소에 와서 먹었는데 솔직히 싼 편은 아니야. 1,500엔인가? 5,000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장어 덮밥인 거야. 싼 데 가면 현지인들 가는 데는 당연히 싸지. 근데 일정상 저기까지 다시 가기 귀찮으니 그리고 여기가 너무 재료가 빨리 소진돼서 오전에 안 가면 없대. 그래서 아침 겸 사서 숙소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덜덜 떨면서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밑에 밥에도 간이 돼 있고 위에 이 소스를 칠한 게 진짜 맛있었어. 보통 약간 간장 베이스긴 하지. 약간 덮밥인데 장어를 다 먹고 밥이 남았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어. 오전 11시인데 벌써 3,700보 걸었어. 다이어트 하러 가셨네요. 근데 걷는 건 다이어트가 아니야. 허리만 아프지.